19일 토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만나는 영화, 오늘은 마이클 만 감독의 영화 히트, 95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지금 20년이 됐네요 벌써. 이 영화에는 대부 2편에서 공연했던 세계적인 명배우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서로 적대적인 입장에서 같이 만나서 영화를 하게 됩니다. 무려 21년 만에 두 번째로 같은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거죠. 마이클 만 감독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감각적인 그런 노아르 영화를 만들고요. 또 이 남자들 사이의 비장미, 외로운 남자의 세계를 탐구하는 범죄 노아르, 그리고 차가운 화면, 그리고 날 것 같은 화면 등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미국 영화사에서 사실적 리얼리즘에 근거해서 좀 마초적으로 보이는 남자들의 액션을 널리 잘 촬영해서 찍는다. 이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액션 영화만 찍은 건 아닙니다. 인사이드라든지 그런 에비에이터 같은 그런 드라마도 상당히 찍었습니다. 이분은요, 맨헌터, 그 영화는 양들의 침묵의 전편격에 해당되는 그런 영화를 80년대에 찍었는데요. 제 영화를 80년대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이 맨헌터라는 영화가 당시로서는 감각적이어서, 제가 양들의 침묵보다 사실 그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맨헌터, 나중에 레드 드래곤으로 다시 만들어졌죠. 근데 그 영화가 더욱더 저는 좋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순전히 제 주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왔던 라스트 모이칸. 자, 이 영화에는 골동품 총을 하나 들고 이렇게 액션을 멋있게 할 수 있는가, 굉장한 속도감을 보이면서 이 미국의 인디안 한 명을 통해서 그의 어떤 살아남기 전투를 통해서 영화가 정신없이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영화 히터, 그리고 또 이 인사이드라고 해서 내부 고발자의 이 심리를 다룬 스릴러가 있습니다. 러셀 크루가 나왔죠. 막 유명해진 다음에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알리도 찍었습니다. 또 탐 크루즈가 도시 밤거리에 냉혹한 살인마로 나온 콜라테럴이라는 영화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대중적인 영화 마이애미 바이스가 있었죠. 미국의 드라마를 영화했죠. 그리고 퍼블릭 에너미, 전설적인 미국의 갱을 영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킹덤이라고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미국 정보 요원과의 어떤 테러 집단과의 전투를 다룬 킹덤이라는 영화도 찍었습니다. 이 마이클 만의 히트는요, 네이버 평점에서 9.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액션 영화가 이렇게 20년이 지난 액션 영화가 평가를 많이 받는다. 지금 히트를 치면 다른 영화가 나옵니다. 동명의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알 파치노의 히트라 이렇게 쳐야 검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좀 본다, 특히 노아르나 액션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영화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원작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8분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수출한 영화에서는 171분짜리였습니다. 한국에도 처음에 이 극장에 개봉했을 때 171분인데요. 우리나라 관객들은 영화에 나오는 액션만 좋아하지, 그 액션을 전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서사 구조를 싫어해가지고 영화가 지겹다 앞에 하면서 야유를 보내서 영화 제작사가 이 한 30분을 드러내가지고 139분짜리로 극장에 걸렸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 극장에서 봤던 영화를 커서 DVD라든지 비디오로 다시 보게 되면 그때 저런 장면이 없었는데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요, 셀지오 레오네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무려 한 3시간 50분 정도 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IPTV로 다시 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술 먹고 극장에 들어가서 한 1시간 40분짜리로 봤던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였어요. 그때 사실 술도 좀 먹었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이 어떤 건지 상당히 헷갈려서 좀 어수선하게 몇몇 장면이나 음악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차분하게 다시 보니까 전편을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관객이 짧고 감각적인 영화만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영화들은 영화 시간이 2시간, 3시간을 해야 그 영화에 필요한 서사 구조를 완성시키고 완결을 가질 수 있는데 극장은 자주 돌려야 되고 그 1시간 반짜리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루에 여러 번 상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객들도 조금만 지겨워지면 영화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상업주의와 결합되면서 영화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는 그 영화가 원래는 한 7시간 정도로 찍었대요. 근데 그 뒤에 미국의 극장에서 영화 제작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3시간 50분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에도 한 2시간 50분으로 방영을 하고 한국은 1시간 반짜리가 나중에 방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영화 필름들이요 어디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밀짚 모자에 두르는 필름으로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구해가지고 명품을 만드는 구찌사에서 돈을 대가 이태리에 그 영화를 복원했다 해서 복원판에는 보면 구찌사가 후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후원했냐? 가끔 그 화면이 칼라다가요 흑백처럼 나오고 굉장히 희미한 화면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전부 없었던 화면을 군데군데 필름을 차단해가지고 붙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고 난 뒤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 암이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후적으로는 영화 역사에 남을 10대 명작 중에 하나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가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대다수는 지금 기억을 뭘 갖고 하느냐. 도심에서 벌어진 은행을 털고 난 뒤에 로버트 드니로와 또 일행이 3명이 은행을 틉니다. 한 명은 운전하는 흑인인데 별 비중이 없고요. 발 킬머, 그 유명한 액션 배우죠. 야성미가 넘치고 발 킬머 그리고 이제 톰 시즈모어라고 액션 영화에 가끔 나온 좀 선이 굵게 생긴 배우 이 3사람이 로버트 드니로하고는 거의 유사 가족 형태의 형 동생 같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행을 털고 나온 그 도심 총격씬이 역사상 최고의 총격전 장면이었다라고 지금까지도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빈센트 한나라는 역할을 경찰 강력 반장을 맡은 LA의 경찰서의 알 파치노는 한마디로 일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고 가정에는 등한시에서 이미 2번째 결혼을 실패했고 3번째 결혼을 해 있는데 그 결혼도 깨지기 직전입니다. 부인이 오죽하면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다 앉혀놓고 이 사람이 올 때쯤에 자, 내 남자 데리고 왔으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 나탈리 포트만이 의붓 딸로 놓는데요. 3번째 부인이 데려온 딸로 놓는데 나중에 손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해서 그것이 이 두 부부가 다시 재결합되는 원인을 되기도 하는 그런 역할로 출연되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영화 레옹 이후에 이 영화에 나왔죠. 바로. 근데 알 파치노는 경찰이지만은 일에 대한 중독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휩쓸려서 범인도 잘 잡기도 하고 이러지만 심지어 애를 안고 있는 범인의 인질로 애를 안고 있는 범인을 그대로 얼굴을 쏴서 맞출 정도로 냉혈한이기도 하고 가정 문제에서나 도덕성에서는 엉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범죄자보다도 더 범죄자 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쨌든 자기 일에만 미쳐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 일에만. 반면에 또 다른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는 이 영화에서 프로 범죄자로서 영화 처음 시작하면 현금 수송 트럭을 틀어가지고 고액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뺏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기 그 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시켜가지고 일에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배도 정확하게 하고
특히 이런 강도질을 할 때 경찰을 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현금 수송 트럭을 틀 때 경찰을 쏘았던 친구를 몇 대 패고 쫓아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은행 트는 계획을 밀고 해서 로버트 드니로가 마지막에 총에 맞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우간 이 자기 동료 발 킬머나 톰 시즈모어한테는 형님처럼 해서 가정에 등한시하지 마라, 가정에 잘해라 등 엄청나게 챙기고 탈출 계획까지도 다 챙겨줄 정도로 아주 세심한 남자입니다. 즉 범죄자라는 걸 빼놓고 보면 의리, 그 다음에 인간적인 충실성, 그리고 이 사람은 가족을 두지 않는데 왜 가족을 두지 않느냐. 언제든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두면 그게 방해가 될까봐 가족을 두지 않는데요. 이런 프로 범죄자도 결국은 두 번째 은행을 털기 직전에 카페에서 이디라는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 여자를 위해서 은행을 한번 털어서 마지막으로 한탕을 털어서 뉴질랜드로 도망을 갈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일이 또 되기도 하죠. 어쨌든 경찰은 깡패보다 더 사생활이나 도덕성이 엉망이고 범죄자는 프로 범죄자라는 것만 빼놓고는 정말로 남자로서 이 부러울 정도의 의리와 신이 또 자기 충실성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듬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그 대결이 나중에 보다 보면 범죄자한테 더 동정이 가고 경찰이 좀 범죄자 같고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히트, 즉 뭐 열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어쨌든 자기 일에 충실하고자 자기 나름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두 남자가 결국은 범죄 현장에서 부딪히고 나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 남성의 이 도시의 외로움, 일에 미친 남성의 아니면 원칙에 미친 남성의 이 마초이즘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영화로 비춰집니다. Put your hands in the air! Put your hands in the air! Put them up! Down! Down! Get on your knees! Get on your knees! Get on your knees! Hey! Hey! Get over there! Get the fuck! Get Turn down! Around. Turn around! Put your hands behind you! Behind you! Behind you! Get out! Stay down! Get out! Get out! I want to block at Figueroa and 5th, and I want to block northbound Flower at 6th. They're already coming out. Okay, we're gonna have to take them in the car. Wait till they are all in. Get clean shots. Watch your background. Police, move! Move, get down.
up. Get down. Move down, down, down. 대단하네요. Get down. Second car!
자, 이 영화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범죄자들도 발 킬머나 톰 시즈모어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끔찍하게 위합니다. 나중에 은행을 털고 난 뒤에 밀고자가 생기가 이미 경찰이 털 은행까지도 알고 은행을 턴 직후에 포위를 하게 되죠. 이 영화에 중요한 범죄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현금 수송을 털고, 나머지 두 번째는 LA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탕하고 우리는 다 흩어져서 행복하게 살자 해서 LA에 은행을 트는데, 처음에 그 현금 수송 트럭을 틀 때 배신을 했던 웨인 그로라는 친구가 경찰에 밀부를 합니다. 그때 경찰을 쏴 죽여가지고요, 이 닐 맥컬리를 역을 맡은 로버트 드니로가 이 친구를 상당히 팹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걸 앙심을 품고 이 사람들이 은행을 틀라고 한다고 밀부를 합니다. 그래서 틀어서 돈을 가지고 나올 때 경찰은 이미 은행 주변에 수많은 경찰차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행에서 이 돈가방요, 은행을 털고 난 다음에 돈가방을 들고 노는데 이 전부 하나씩 임매했습니다. 아마 무게로 따지면 달러, 100달러짜리가 그 정도로 무거우니까 각자 아마 몇백억은 손에 넣은 걸 건데요. 그걸 들고 이 기관단총 같은 총을 들고 이제 경찰들하고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다 2차 도주하기로 했던 흑인이 이제 뭡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인 과거의 동료였던 흑인을 로버트 드니로가 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자면 내 무조건 하겠다면서 구박받던 식당 사장을 밀쳐버리고 오늘 지금 그만둔다 하면서 여기 범죄에 가담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포위에 있으니까 도주를 하다가 이 운전사가, 흑인 운전사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이 다시 또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흩어져서, 그때 이제 이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마이클 마흔 감독은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총격전에 실제 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실제 이 전투 장면에 있는 것과 같은 굉장히 쨍쨍거리는 사운드가 납니다. 그래서 빗소리 비슷하게 총격전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스테레오 시스템을 사가지고 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당시에 갓 나오기 시작했던 블루레이라는 음향과 화면이 좋은 그 블루레이로 이 영화를 보기도 하면서 집에 일부러 그 홈시어터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죠. 저도 이 영화와 관련되는 블루레이나 DVD들을 다 샀었습니다. 그래, 그걸로 만약에 소리를 높여놓고 들으면요, 총소리가 쨍쨍합니다. 이 차량 유리 깨지는 소리도부터, 기관 단총으로 경찰차에다가 총을 쏘니까 그 경찰차를 갖다가 은폐물로 삼아서 뒤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계속 다쳐오고 죽어나가죠. 그래서 이 도심 그 총격 씬은
어떤 영화에서 보던 것보다도 매우 사실적입니다. 한 총격신이 제가 봤을 때 한 12, 3분 정도 연속되는데요. 결국 총격전 끝에 톰 시저모어는 알파치노한테 총을 맞고 죽습니다. 발 킬머도 총을 맞았는데 천신만고 끝에 로버트 드니로가 구해가지고 차를 구해가지고 발 킬머를 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또 다르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존 보이트, 영화 기왕으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던 명배우 존 보이트가 특별 출연을 해서 로버트 드니로 일행의 도주를 도와주고 총에 맞은 발 킬머를 치료해주고 숨겨주고 하는 의리 있는 전직 프로 범죄자 선배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발 킬머를 치료해주고 정확하게 발 킬머 몫을 줘서 가게 합니다. 근데 발 킬머의 부인으로 누가 나오는가 하면 한때 이 만인의 연인으로 굉장히 이쁜 여자로 손꼽히기도 했죠. 애슐리 주드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애슐리 주드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뻤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아줌마 티가 나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애슐리 주드를 데리고 발 킬머를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게 해라. 그래서 발 킬머가 애슐리 주드가 있는 집으로 와요. 그래서 당신이 입구에 나가서 이 사람한테 여기 안전하다라고 보여주라. 그리고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애슐리 주드가 2층 발코니에 서서 이렇게 합니다. 이미 잡혀있다고. 그래서 발 킬머는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발 킬머는 아마 도주에 성공했을 걸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로버트 드니로는 이제 발 킬머를 도주하게 하고 자기는 LA 공항에 이 자가용 비행기를 착륙시켜가지고 5분 안에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나가는 걸로 여건까지 유조해서 도주 계획을 짜놨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대로 돈 주머니를 들고 그 비행기를 탔으면 되는데요. 이디라는 애인까지도 설득을 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애인이 이 사람이 범죄자인 줄 알아도 그걸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 길로 그냥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탔으면 끝나는데요. 가다가 자기들을 밀고 해서 경찰총에 동료를 죽게 한 그 웨인 그로라는 범죄자를 그대로 두고는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해서 어느 호텔에 숨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경찰은 그 친구한테 밀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죽이러 올 거다. 왜? 이 닐 맥컬리라는 로버트 드니로는 의리와 그 다음에 배신을 용서하지 않고 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교과서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배신한 놈을 반드시 죽이러 올 거라 해서 옆방에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앞에 애인을 보고 사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15분 안인가 안 오면 떠나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그 범인을 밀고 한 동료를 잡았는데요. 로버트 드니로가 Look at me라고 내 쳐다봐라. 그러면서 정면으로 총을 쏴서 죽이고 이제는 자기도 도주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미 그래서 불난 것처럼 호텔에 이 호텔에 불이 난 것처럼 방화 시설을 작동시키고 이래가지고 경찰 소방차가 다 와가 있죠. 그런데 알 파치노가 이제 호텔 앞에 벌써 출동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차에 타 있는 애인을 멀리서 보면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다가가려다가 알 파치노가 잡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 망설이다가 떠나는 장면에요. 그 사실 한 인간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자기는 평생에 이 범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을 두지 않고 대신 가족을 두고 있는 자기 부하 동료들은 진짜 큰형님처럼 따뜻하게 돌보고 챙겨왔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번 가족을 가지고 싶었는데 멀리 도주해서 그걸 포기하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 쪽으로 도주를 하는데 알파치노가 잡으러 가죠. 거의 동물 2마리가 쫓고 쫓기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공항의 담을 넘어서 자가용 비행기가 앉기로 했으니까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은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는 모든 것이 털렸으니까 그냥 죽기로 작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건물 뒤에 벽에 숨었는데 알파치노가 거기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알파치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림자가 썩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있는 쪽으로 총을 엉겹결에 쏘았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그림자를 보고 총을 쏠 정도면 프로 범죄자 로버트 드니로가 알파치노를 먼저 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이 가슴에 총을 맞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죽어가면서 알파치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뭐랬냐. 나는 감방에서 죽기는 싫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데서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죽으면서 영화는 끝나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때 카페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뭐 증거가 없으니까 체포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가 알파치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한다. 니도 네가 잘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경찰로서 일에 미쳐서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면서 인생이 거의 피폐해지면서 정신병자 같은 상태에 들어서 범인 잡는 데만 몰두하고 한 사람은 범죄자라는 것만 빼놓고는 거의 완벽한데 자기가 일에 정해놓은 원칙 때문에 굳이 배신자를 죽이고 탈출하려다가 마지막에 있는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햄릿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각자 자기의 나름의 원칙에 충실한 두 사람이 충돌하는 열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히트인데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모두가 악한 것도 아니고 뭐 경찰이라고 해서 모두가 선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일에 미친 두 남자, 원칙에 미친 두 남자에 대한 아주 처연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부 2편에서 만나서 그 골리오네 그 대부 역을 했던 골리오네의 젊은 시절의 그 모습으로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했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아들로서 알파치노가 출연을 한 걸로 나왔죠. 그래서 1편보다 나은 2편이었다 해서 2편이 아카데미상을 여러 상을 받아서 최고의 영화로 꼽혔죠. 거기에 출연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명배우가 21년 만에 마이클 만의 영화 히트에 같이 출연했는데요. 사실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다 해서 그 영화를 보면 성공한 영화보다는 유명 배우들이 한 영화에만 나와도 주인공을 해도 흥행이 되는 배우가 두 명이 나와서 서로 맞대결을 하는 이런 영화에서 영화가 실패한 게 많은데요. 이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이 영화를 꽉 채웁니다. 거의 알파치노는 잠을 못 자고 술에 중독이 돼서 퀭한 눈을 하면 일종의 늑대 같은 모습이고요. 로버트 드니로는 범죄자지만 굉장히 중후하고 멋있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때는 나이가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서 상당히 최전성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마이클 만 감독은 어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일에 충실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극단적인 대비로서 담아내고 또 그것을 갖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최후를 그리면서 이 영화를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영화들 중에는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액션 영화에 보면 이 범죄 액션에 치중하지 거기에 드라마를 담은 영화가 별로 없는데요. 아주 복층적인 드라마를 갖다가 담으면서 액션 영화가 액션대로도 역대 최대의 도심 총격신 액션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액션을 만들면서 영화의 드라마 구조를 매우 잘 꾸몄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비평가들은 이 영화의 서사 구조가 빈약하다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이 영화가요 171분짜리가 정신없이 흘러갈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얄팍한 말초신경적인 재미를 즐기는 관객들의 한계지 다수의 집단 지성은 이 영화를 액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9.17로서 평가했다. 그것은 이미 이 영화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있는 영화인가를 갖다가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요 굉장히 지겹고 스트레스 쌓일 때 가족과 또 외로운 남자의 세계와 또 이 액션과 또 두 사람의 대결을 담고 있는 이런 심리극이기도 한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그렇게 본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20년 전의 영화니까 거의 보지를 못했네. 지금 봐도 20년 전의 영화 같아라는 분위기가 안 듭니다.
이 사람의 영화는요, 마치 CF 영화처럼 장면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기 때문에 그 영화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지금 감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주말을 영화 히트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